데프리카라는 말을 실감할 정도로 무더운 7월을 보냈습니다. 8월의 더위는 또 얼마나 대단할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대구가 더운 날은 다른 도시들도 마찬가지였는데요. 따지고 보면 이젠 데프리카라는 말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한동안 집중호우로 여러 곳에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비는 비대로, 더위는 더위대로 기후가 확실히 달라진 것 같아요. 기후변화를 넘어 기후위기를 말하고 있는 요즘인데요.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지구에서의 삶은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이런저런 걱정들이 많아지는 요즘, 마을에서 환경을 지키기 위해 하고 있는 작은 노력들이 소중하게 다가옵니다. 지속 가능한 마을에서의 삶이 쭉 이어지길 바라면서 월간한심 8월호 지금 시작합니다. 생각해보면 힘들었던 지난 세월 한만을 보며 숨차게 달려 여기에 왔지. 가야 할 길이 아직도 남아있지만 이제 여기서 걸어온 길을 돌아보네. 정든 냇물은 회색 거품을 가득 싣고서 흘러가고 공장 굴뚝에 자욱한 연기 속에서 내일의 꿈이 흐린 하늘로 흩어지네. 저
꺼져가는 작은 별 하나. 자,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뭐라고 생각하나? 우리는 저 별마저 외면하고 떠나보내야 하는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월간 안심의 편집장 차정호 인사드립니다. 8월 방송의 첫 노래로 1992년에 발표된 더 늦기 전에 들으셨습니다. 92 내일은 늦으리 앨범에 수록된 곡이었는데요. 넥스트, 봄, 여름, 가을, 겨울, 푸른 하늘, 015B 등등등등 우와 대단한 스타들이 참여한 곡이에요. 따지고 보니 30년도 더 지난 노래인데요. 기후위기 시대로 접어든 요즘 더욱 생각나는 노래입니다. 지속 가능한 지구를 만들기 위해 작은 것이라도 실천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어요. 대구 동구 FM 공동체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 이제 한 달 브리핑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안심마을에서 진행됐던 행사들 지금 만나보시죠. 7월 1일 안심제일종합사회복지관에서 주최한 안심지역 교육네트워크 협의회가 청소년 자유공간 들락날락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안심지역 교육네트워크 협의회는 안심지역 아동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모임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지역 아동센터 등 다양한 기관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보름 뒤인 7월 15일에는 지역 교육네트워크에서 운영하는 우리마을 봉사단 소속 아이들이 고사리같이 작은 손으로 시원한 수박과 블루베리, 복숭아를 가득 담아서 건강 화채를 만들었어요. 크루아상 샌드위치도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만든 요리들을 지역에 계신 어른들께 나눔했는데요. 우리 아이들 참 기특하죠. 7월 17일 신서 풋살장에서는 소림축구단 3기 모임이 있었습니다. 1기와 2기가 언제였는지 저는 모르겠지만은요. 어쨌든 3기 모임이었다고 합니다. 누가 갈까 싶었는데 14명이나 참석했다고 하고요. 다들 삐걱거리는 몸을 움직여서 땀 흘리는 시간을 가졌다고 하네요. 한 번만 하고 그만할 줄 알았는데요. 소림축구단은 앞으로도 계속 진행한다고 합니다. 지금은 대부분이 아재들이고 또 소수의 청년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나중에는 동네 어른, 아이, 청년, 장년, 장애인, 비장애인 할 것 없이 모두가 함께 할 그런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몸이 근질근질 하신 분들, 땀을 내고 싶으신 분들, 땅과 사람 이야기에 문의하세요. 소림축구단이라고 해서 무술을 배우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이 무더위에도 공차는 여러분들을 존경합니다. 대구 시청자 미디어 재단에서 시행하는 발달장애인 라디오 제작단 교육인 거북이 라디오 나도 DJ 이 프로그램이요. 7월 17일부터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10월까지 긴 호흡으로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은 대구 동구 FM에 있는 스튜디오에서 진행이 됩니다. 지금 현재 대구 동구 FM 공동체 라디오에서 이미 활동 중인 그 발달장애인 당사자 계신데요. 보다 많은 당사자 제작자님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이 많이 신청해 주세요. 7월 26일 카페 사람이야기 혁신점에서는 사회적 협동조합 사람이야기에서 준비한 한여름의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어느 88학번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열린 이날 행사는 가수 박성훈 님이 초대 손님으로 오셔서 엄마야 누나야 고래사냥 청계천 팔가 등 향수를 자극하는 노래를 불러주셨다고 합니다. 후덥지근한 여름 음료와 함께 또 왁자지껄한 수다와 함께 추억의 노래를 듣는 시간이 참 좋았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날 참석하지 못해서 아쉬운데요.
이런 자리가 앞으로도 자주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7월 26일 마을신물이죠. 안신말 10호가 발행되었습니다. 창간 준비호를 시리즈로 계속 내던 때가 있었는데요. 언제 정식 발간이 되었죠? 어쨌든 10호 정식 발간 후에는 헤드라인 기사로 대구에서 가장 비싼 임대료를 내고 사는 사람들인 쪽방촌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선생님 두 분의 방학생활 꿀팁도 있고요. 다양한 읽을거리가 있는데요. 한번 보시고요. 또 이 기사들을 대구 동구 FM에서 읽어주는 방송이 지난 7월부터 시작했죠. 신기신기라는 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코너도 많이 들어주세요. 이상 한 달 동안 안신마을 소식을 간추린 한 달 브리핑이었습니다. 사람들 물샐 틈 없는 인파로 가득 찬 땅 냄새 가득한 거리여 어느새 정든 추억의 거리여 빗발서린 리어카고 내 험상궂은 욕설도 어느 맹인 부부 가수의 노래도 희미한 백열등 밑으로 어느새 물든 노래거리여 헤드라이트 불빛에 덮쳐오는 가난의 풍경 술렁이도 한낮에 뜨겁던 흔적도 어느새 쓸쓸한 청계천 발가 산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비참한 우리 가난한 사랑을 위하여 끈질긴 우리의 삶을 위하여 화려한 불빛도 그저 각자의 삶의 길로 수없이 지나치는 사람들 그 사이로 내 의지보다는 타의로 생겨나고 사라지고 현실의 벽 앞에 난 눈물을 떨구고 가난이란 글자에 포기란 단어로 끼워맞춰 보기도 했지만 순간에 뱉어버리고 그래도 자식들의 고민의 미래를 위해 내 한몸 이 거리 속에 묻혀 이 두 다리로 버텨 헤드라이트 불빛에 덮쳐오는 가난의 풍경 술렁이도 한낮에 뜨겁던 흔적도 어느새 텅 빈 거리여
달에 한 번 월간 안심. 여러분은 지금 FM 104.5MHz 대구 동구 FM 공동체 라디오의 월간 안심을 듣고 계십니다. 민중가요 락밴드인 천지인의 청계천팔가 들으셨습니다. 한여름의 콘서트에서 불려진 곡이라고 해서 선곡해봤어요. 가사 중에 땀냄새 가득한 거리여 어느새 정든 추억의 거리여 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들의 추억이 담긴 안심마을을 또 떠올리게 되네요. 대구 동구 FM 공동체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 이제 안심마을 목소리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앞선 월간 브리핑에서 소개해드린 마을 소식 중에서요, 하나를 자세히 알아보는 코너입니다. 이번 달에 소개할 안심마을 목소리는 바로 안심제일종합사회복지관의 복지사님이십니다. 월간 브리핑에서 지난 7월 1일에 진행됐던 안심지역 교육 네트워크 협의회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 행사를 진행하신 복지사님을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복지사님. 네, 반갑습니다. 네, 복지사님 먼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안심 제1종합사회복지관 교육복지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의용 사회복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김의용 사회복지사님 반갑습니다. 저희가 지난달에 유라 아나바다 장터 운영진을 인터뷰했었는데요. 복지관에서 함께 참여하신다는 얘기가 기억이 나네요. 본격적인 인터뷰에 앞서서 먼저 안심제일종합사회복지관은 어떤 곳인지 소개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안심제일종합사회복지관은 안심주공 1단지 안에 위치하고 있는 복지관입니다. 특히 가족, 이웃과 따뜻한 관계를 엮어가는 안심마을이라는 미션을 가지고 있고요. 1994년 9월 28일 날 개관을 했습니다. 2024년 현재 30주년을 맞이했고요.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마을 주민과 함께 협력하고 공감하는 그런 복지관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와, 94년부터 시작해서 30년, 네, 굉장히 긴 오랜 시간을 이 지역에서 자리를 잡고 있는 복지관이네요. 그러면 그 복지관에서 진행했던 안심지역 교육 네트워크 협의회 행사에 대해서 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심 지역 교육복지 네트워크라는 프로그램을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안심 지역 교육복지 네트워크는 2018년도에 탐성꿈장학재단이라는 그 후원처에서 문화예술 공동체 만들기라는 프로그램으로 첫 출발을 시작을 했고요. 지역 내에 초등학교, 지역아동센터, 복지관이 협력해서 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아이들 악기를 배우고 또 이들이 마을을 위해서 재능 나눔을 펼치는 게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직접 제안을 하신 거군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조금 더 확장을 위해서 2020년도에 그 청소년들을 위한 돌봄이 필요하다라는 우리 그 주민들 또는 기관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안심 지역 교육복지 네트워크라는 사업으로 발전시켜 저희가 최종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심 지역 교육복지 네트워크는 복지관을 중심으로 그 마을 내에 있는 초중학교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유관기관들이 모여서 네트워크를 형성했고요. 그리고 이 안에는 청소년 동아리, 방과후 청소년 마을학교, 청소년 축제, 청소년들이 어떻게 보면 스스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자기 성장에 목적을 두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 안심 지역 교육복지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보면서 이들에 대한 열정과 그리고 톡톡 튀는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직 어린 학생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많이 했는데 진짜 인식의 변화를 일으켜준 그런 담비 같은 프로그램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와, 정말 다양한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고 또 저 가장 또 인상적인 부분은
여기 협의회에서 행사를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직접 기획하도록 한다는 부분이 좀 인상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이 행사가 문화예술 공동체 만들기로 시작을 했는데 이제 다양한 활동을 포함하는 식으로 확장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복지관 홈페이지에서 네. 본 사진은 관계자분들이 모여서 뭔가 회의를 하는 세미나 같은 모습이었는데요. 지난 행사에서는 주로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나요? 일단 저희가 홍보 겸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10월 12일 토요일 날 요라 아나바다 장터와 함께 청소년만을 위한 축제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축제에서 우리 청소년들이 어떠한 축제들을 만들어 나갈 것인가, 그리고 이 마을 내의 청소년들이 과연 이 축제에서 무엇을 얻을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을 주로 이야기를 많이 했고요. 그리고 지금 마을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는 이 공예 프로그램, 요리 또는 청소년 동아리, 이런 활동들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입니다. 네. 교육 네트워크라고 하면 아무래도 청소년이 이제 그 대상일 텐데요. 또 말씀 중에 청소년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제가 또 자료를 찾다 보니까 7월 13일 행사를 봤거든요. 간식을 네네. 만들고 이제 어르신들께 나눔도 하는 행사였는데 그건 어떤 행사였나요? 네, 아마 그 보셨던 그 프로그램이 아마 우리 마을 봉사단 활동을 보신 것 같아요. 우리 마을 봉사단요. 네네네. 네. 우리 마을 봉사단은 그 초등학생들이 한 달에 한 번 정도 복지관에 모여서 환경과 나눔을 주제로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7월에 같은 경우에는 여름을 맞이해서 우리 초등학생들이 직접 수박 화채를 만들고 지역 내의 어르신들에게 여름 안부 확인과 수박 화채를 나누는 그런 활동들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우리 초등학생들이나 중학생들이 보면 개인주의 성향이 매우 강하게 좀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 개인주의 성향에서 좀 벗어나서 마을 어르신과 학생을 이어주고, 이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경로 효친사상 또는 나눔을 통한 배려를 인식하는 게 우리 마을 봉사단의 핵심 주제인 것 같습니다. 네, 나눔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환경도 보호하고 또 인성 교육도 되는 것 같네요. 그 복지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청소년 대상의 다른 행사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안심제일복지관은 우리 마을에 있는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뭐 조금 대표적인 프로그램들이 환경봉사 동아리라는 동아리가 있는데, 이 동아리는 유라 아나바다 장터가 열릴 때마다 환경보호를 위한 캠페인, 환경보호 체험 활동들을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아나바다에서 네네네. 그 환경봉사 동아리가 활동하고 네. 있군요. 네네. 그리고 저 프로그램들을 조금 더 소개를 하자면, 지금 유라 휴먼시아 15단지에 위치하고 있는 청소년 공간 들락날락을 조금 더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공간은 청소년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쉼터 같은 공간이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15단지라고 하면 어느 건물에 있는 건가요? 유라역 쪽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그 휴먼시아 15단지 아파트 안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어떻게 보면 청소년들이 이제 요리나 진로 체험, 학습 지도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중학생 이상이면 누구나 자유롭게 신청하고 참여할 수 있습니다. 건물이 네. 그 아파트 관리사무소 같은 그런 곳에 있는 건가요? 네, 관리사무소 맞은편에 1층에 별도로 있습니다. 있군요. 네. 청소년 자유공간 들락날락이라고 하셨는데요. 그 공간 이름이 이제 귀가 번쩍 뜨이네요. 그 안심지역 교육 네트워크 협의회가 그곳에서 열린 거 맞죠? 네, 맞습니다. 그 공간이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 같아서 한번 가보고 싶은 생각이 드네요.
자, 이쯤에서 잠시 쉬어가면서 노래 한 곡 듣고 가면 좋겠습니다. 복지사님 혹시 신청곡 있으신가요? 저는 안심마을이라고 하면 정겨운 가족 같은 이미지들이 많이 떠오르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승환의 가족을 신청하고 싶습니다. 네, 정말 가정적인 또 복지사님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김호영 복지사님의 신청곡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승환이 부릅니다. 가족. 밤늦은 길을 걸어서 지친 하루를 되돌아오며 언제나 나를 맞는 깊은 어둠과 고요히 잠든 가족들 때로는 집이 되기도 했었죠. 많은 기대와 실망 때문에 늘 곁에 있으니 늘 벗어나고도 싶고 어떻게 해야 내가 부모님의 맘에 들 수가 있을지 모르고 살아가는 나의 마음들을 그냥 말하고 싶지만 어색하기만 하죠. 힘겨운 하루를 보낸 내 가족들의 낮은 숨소리 어린 날 보살펴주던 내 누이의 고마운 추억이 있죠. 가족이어도 할 수 없는 얘기 따로 돌아는 외로움이 슬프기만 해요. 아무 이유도 없는데 심술궂게 굴던 나를 위해 항상 참아주던 나의 형제들 사랑하는 나의 마음들을 그냥 말하고 싶지만 어색하기만 하죠. 힘이 들어 쉬어가고 싶을 때면 나의 위로가 돼. 그때쯤 이제의 힘이 된 고마운 사랑들 어떻게 해야 내가 부모님의 맘에 들 수가 있을지 모르고 살아가는 나의 마음들을 그냥 말하고
한 달에 한 번 월간 안심. 여러분은 지금 FM 104.5MHz 대구 동구 FM 공동체 라디오의 월간 안심을 듣고 계십니다. 김우용 복지사님의 첫 번째 신청곡으로 이승환의 가족 들으셨습니다. 마지막에 합창으로 부르는 사랑해요 우리 고마워요 모두 지금껏 날 지켜준 사랑이란 후렴 부분이 따뜻하게 다가옵니다. 이제 주제를 바꿔서 복지관 이야기를 한번 했으면 합니다. 복지사님 카톡 프로필을 알게 됐는데요. 시작할 때도 이제 들었지만 복지관이 올해 30주년을 맞은 것 같더라고요. 언제부터 일을 시작하셨나요? 네, 저는 그 2011년부터 안심제일종합사회복지관에서 근무를 했고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던데 벌써 10년을 안심마을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제가 안심중학교 출신입니다. 안심중학교. 그래서 네. 안심마을과 인연을 맺은 지는 벌써 25년이 훌쩍 넘어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동네에서 정말 오래 사셨는데 네, 맞습니다.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으신가요? 어떤가요? 지금 어떻게 보면 떠난 적은 없죠. 거의 그 이쪽에서 살다가 어쨌든 거주지는 옮긴 적이 있지만 이 마을과 인연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찐 안심마을 사람 이시네요. 자, 그 복지관이 마을의 다양한 측면들을 좀 감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달에 이제 소개해드렸던 아나바다 장터도 있었고요. 또 혹시 다른 사업들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안심제일종합사회복지관은 말 그대로 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그래서 지역에 거주하는 아이들부터 어르신들까지 진로폰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이들을 위한 방과후 공부방, 장애인분들을 위한 정보화 교육, 또는 어르신들을 위한 여가 생활 지원, 교육문화 사업까지 다양한 복지 서비스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야, 공부방에 또 장애인분들 대상의 정보화 교육 그리고 어르신들까지 정말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하고 계신데요. 그 중에서 복지사님께서 제일 자랑하고 싶은 게 있을까요? 네, 저는 사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동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복지팀에 몸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아이들과 관련된 프로그램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요. 안심제일종합사회복지관에서 12년째 추진하고 있는 희망인재 프로젝트를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희망인재 프로젝트요. 네네. 어떤 건가요? 희망인재 프로젝트는 조금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에게 대학 입학 전까지 장학금뿐만 아니라 진로 체험, 입시 컨설팅 또는 멘토단과의 만남 등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조금 더 빠르게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지원을 하려면 어떤 자격이 필요한가요? 어느 정도 조금 자격은 좀 필요합니다. 사실 경제적인 부분들도 조금 보기도 하고요. 학업적인 순위도 조금 보기도 합니다. 경제적으로 좀 어려우면서도 어느 정도 그 학습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을 좀 나름의 이제 기준을 가지고 이제 선발을 하시는군요. 네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일단 한번 선발이 되고 나면 대학 입학 때까지 쭉 지원해주는 거여서 이게 단순히 장학금만 지원하는 게 아니고 그 진로 체험이나 멘토까지 붙여서 하는 거 보니까 토탈 케어 같은 느낌이 이제 맞습니다. 됩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잘 되짚어 보면 희망인재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주변 도움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장학금은 이제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이고 또 컨설팅이나 멘토 등은 또 사람이 이제 필요한 일인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전문가가 또 필요한 것 같은데 이 부분들은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가요? 일단 이 희망인재 프로젝트는 영남일보 그리고 지역에 총 5개 저희 복지관 포함해서 5개 복지관이 대구 전체에
학습에 의지가 있는 우리 장학생들을 선발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재정적인 부분들은 이제 영남일보에서 전적으로 후원을 해주셔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희망인재 프로젝트가 뭐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적인 부분 이외에도 사람이 사람을 연결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저는 이 연결이라는 부분들 안에서 참 사람의 정을 좀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도움 주시는 전문가, 그러니까 멘토 네. 혹은 네. 컨설팅에는 어떤 분들이 참여하시나요? 일단 뭐 학교 선생님들부터 해서 이제 지역 내에 있는 그 소상공인들 그리고 뭐 전문가 분들까지 다양한 분들이 키다리 아저씨라는 이름으로 와, 키다리 아저씨. 네. 자기가 이제 조금의 후원금이라도 주시면 그 부분을 그냥 학생들한테 알리지 말고 이렇게 좀 써주십시오라고 해서 키다리 아저씨라는 부분들이 이렇게 또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우리 멘토단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지역 내 대학생들 그리고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수혜를 받았던 우리 학생들이 이제 사회에 진출을 해서 이 프로젝트의 멘토로 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희망인재 프로젝트가 시간이 이제 좀 흐르면서 네. 이 혜택을 받은 학생들이 대학에 가고 또 그 학생들이 다시 이제 동생들, 후배들 챙기는 되게 아름다운 모습이네요. 네, 그래서 저는 희망인재 프로젝트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앞에 제가 노래 신청했죠. 가족 또는 지역 내의 선순환 이러한 핵심 단어들이 좀 떠오르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복지사님의 그 희망인재 프로젝트에 대한 애정이 팍팍 이제 느껴지는데요. 지금까지 운영해 오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저는 12년 동안 이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면서 그 5월 15일이 되면 늘 사회 진출한 또는 대학교 갔던 친구들 중에 몇몇이 선생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안부 확인차 연락드려요. 15일만 연락드려서 죄송해요. 이러한 문자들이 또는 카톡들이 오는데요. 그때 제가 그래도 청소년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제일 뿌듯하구나. 그리고 조금 더 지역 안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더 관심을 가져야겠구나. 이러한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학교 안에서 계시는 분들이 선생님이라고 불리는데요. 학교 안에만 선생님이 존재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마을 안에서도 분명히 청소년들을 위한 선한 영향력을 펼쳐줄 수 있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대학생 멘토들도 진정한 선생님이라고 불릴 수 있는 자격이 있지 않을까요? 예. 그 스승의 날 때 그 카톡을 받았을 때 참 가슴이 뭉클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정말 뿌듯할 것 같은데요. 12년이면 정말 오래됐네요. 처음으로 그 수혜를 받은 학생들이 이미 이제 성인이 되어서 결혼하고 애도 낳고 그럴 단계까지 혹시 갔나요? 어떤가요? 아직까지 청첩장을 받은 적은 없고요. 네. 그런데 그래도 그 함께 해왔던 학생들이 학교 선생님도 하고 있고요. 우와, 네. 그리고 뭐 경찰관으로 이제 경찰 시험을 최종 합격했다라는 친구들 또는 뭐 공기업에 갔다라는 친구들도 있어서 그러한 부분들에서 그래도 함께 키워왔다 뭐 이러한 느낌들이 들어서 저는 좋습니다. 와, 그렇게 자리 잡아가는 아이들, 이제 아이가 아니죠. 그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졸업생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모습을 보면 되게 뿌듯할 것 같습니다. 그게 아마 가르치고 보살피고 했던 그 수고에 대한 가장 큰 보상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이쯤에서 또 노래 한 곡 더 들으면 좋겠는데요. 저 신청곡 있을까요? 저는 제가 나이가 이제 40대이다 보니까 예전에 20대 때 그 여름 하면 딱 떠오르는 노래가 하나 있어요. 어떤 건가요? 네,
DJ DOC의 여름 이야기 한번 신청을 해도 네. 괜찮을까요? 예, 여름 이야기 정말 네, 시원한 곡인데. 네, 그러면 네, DJ DOC의 여름 이야기 듣고 오시겠습니다. 지나간 여름 바닷가에서 만났던 그녀 허리까지 내려오는 까만색 머리 이것저것 잴 것 없이 난 그녀 뻑 빠져버렸어 어예 어예 난 사랑에 뻑 빠져버렸어 지나간 그 여름 바닷가에서 꿈처럼 눈부신 그녀를 만났지 믿을 수가 없어 아름다운 그녀 내겐 너무 행운이었어 별이 쏟아지던 하얀 모래 위에 우린 너무 행복했었지 가을 겨울 가도 그댈 볼 수 없어 어디 있는 거야 제발 돌아와줘 그녀 없는 여름 다시 찾아오면 나는 어떻게 해 우린 그 바닷가에서 만나고 또 아쉬운 작별을 했어 서울로 돌아오는 그 시간이 몇 년처럼 느끼기만 했어 그런데 돌아온 서울에서 널 찾을 수가 없었어 정신 나간 사람처럼 가을 겨울 너를 찾아 하루 종일 헤매고 다녔었지 여름이 또 오면 어떡하라고 나 혼자 남기고 어딜 간 거야 믿을 수가 없어 어디 있는 거야 아직 너를 기다리잖아 하얀 파도처럼 영원토록 나를 사랑한다 속삭였잖아 친구들 날 달래준다고 그 바닷가로 다시 오게 됐어 청청맞는 날벼락 그녀가 내 앞에 나타난 거야 내가 사준 선글라스 목걸이 그대로인데 단지 틀려진 건 내 친구와 함께라는 것 하늘 무너지는 소리 듣고 있어 내가 기다려 그날 만난 거야 우리 헤어졌던 그때 그 바닷가 다시 널 본 거야 친구와 함께 온 그녀 앞에서 그 어떤 얘기도 할 수 없었어 믿을 수가 없어 어쩔 수도 없어 이런 만남 이건 아니야 누가 얘기해줘 그녀 아직 나를 사랑하는 척고 있다고 주책 없는 내 친구 그녀가 그녀인 줄 모르고 내 지난 여름 얘기를 마구마구 해버린 거야 고개 숙인 그녀가 펑펑 울었고 나도 울고 하늘도 울고 아 슬프다 랄랄랄랄랄라 네, 복지사님의 두 번째 신청곡으로 DJ DOC의 여름 이야기 들으셨습니다. 여름하면 생각나는 요즘 MZ 세대라고 하나요? 그 세대들에게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희 같은 아재들에게는 딱 생각나는 요즘 같은 날씨에 듣기 좋은 시원한 노래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을 이제 드릴 차례인데요. 마을에서 복지사로 일하시면서 느끼는 보람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방송 들으시는 주민들께 또 하고 싶은 말씀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을에서 복지사로 일을 하면서 동네를 돌아다니기가 조금 겁이 날 때가 있어요. 어떤 때인가요? 왜냐하면 이제
겁난다라는 부분들이 좀 부정적으로 들릴 수가 있는데 동네를 돌아다니다 보면 슬리퍼를 끌고 반바지를 입고 돌아다니다 보면 학생들이 선생님 여기 살아요. 선생님 여기서 뭐 해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아이들을 이렇게 마주치는군요. 네, 맞습니다. 아이들을 마주치면서 그래도 저를 좀 기억을 해준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저랑 함께 같이 해왔던 기억들 이런 것들 때문에 저를 또 알아준다라는 거 또는 또 같이 마을과 함께 아이들을 연결을 하면서 어른들이 이 아이들한테 정말 너 정말 오늘 이런 것들 해줘서 고마워 이러한 얘기들 그리고 저도 이 마을에 살아요 라는 이야기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저 하나뿐만 아니라 안심제일종합사회복지관이 어른과 마을 주민과 우리 아이들의 연결을 해주는 그런 매개체 역할을 해주는 게 가장 보람이 되고요. 매개체가 되는군요. 맞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저는 마을 주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으로 앞에서 얘기했는 것처럼 저희 복지관이 2024년 3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사실은 복지관 30주년을 기념하기보다는 마을과 함께 해온 복지관 그리고 마을과 함께 30주년을 기념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마을에 있는 다양한 사람들이 없었으면 저희 복지관도 존재했을까라는 의문성도 듭니다. 그래서 마을을 위해서 이제 복지관도 함께 노력을 하고 마을과 사람을 이어주는 이제 복지관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하겠다. 그리고 우리 복지관 문턱은 메워놨습니다. 그래서 네. 언제든지 좀 찾아주셨으면 감사하겠다라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 지난 30년간 마을에 자리를 잡아서 마을 주민들과 더불어서 이곳에서 함께 어떻게 보면 희노애락을 그 시간을 함께한 복지관이었고 또 그 중에서 10몇 년을 또 복지사님께서 함께 하셨네요. 저는 이제 이 마을에 온 지 한 5년째 되는 것 같습니다. 오래되셨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복지관이 있는지도 이제 잘 몰랐는데 이제 살면서 이제 여기저기 다니다 보니 또 복지관이 있다는 걸 알게 됐고 또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다양한 행사들을 하는 모습들을 이제 조금씩 알아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유라 아나바다 행사를 통해서 또 안심제일종합복지관이 있다는 걸 알게 됐고 또 오늘 이렇게 또 인터뷰를 하게 되어서 한편으로는 되게 뿌듯합니다. 저도 이제 이 안심마을을 보면은 도시에 있는 마을과는 좀 다른 느낌을 많이 받아요. 시골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정겨운 그런 모습들 그리고 마을 사람들끼리 서로 공유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예전에 어렸을 때 그 시골에서 느끼는 그런 정들 네네, 이 맞습니다. 마을에서 좀 많이 네. 느껴서 참 많이 애착이 가는 그런 마을인 것 같습니다. 아까 돌아다니시다가 아이들 만나서 그 아이들 알아보고 네네네. 인사 네. 한다고 이제 하셨는데 저도 이제 그 다니다 보면 그 아는 분들이 이제 그 눈인사하고 네. 그런 게 어떻게 보면 도시 생활이 이제 척박할 수 있는데 마치 시골 마을 같은 그런 네. 기분이 이제 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라디오 처음 인터뷰 하셨는데 어떠셨나요? 그냥 진행해 주시는 우리 사회자분께서 굉장히 편안하게 해주셔서 그냥 수다 떠는 그런 네. 느낌으로 이렇게 녹음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편하게 느끼셨다니 이제 다행이고요. 또 복지관 소식이 앞으로도 계속 요 라디오 전파를 타고 좀 많이 전해지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네. 안심제일종합복지관의 김의용 복지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복지사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구동구 FM 공동체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 이제 방송을 마칠 시간입니다. 한여름 공원에 나가보면 매미소리 때문에 귀를 막을 정도인데요. 다음 달에 인사드릴 때는 매미소리는 줄어들고 귀뚜라미 소리가 들리면 좋겠습니다. 모두 무더위에 건강 잘 살피시고요. 이상으로 대구 동구 FM 공동체 라디오의 멀간한심 8월을 마칩니다. 다음 달에 만나요. 아직 노래가 아니요. 풀리벗고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않는 지하도 콘크리트벽 좁은 틈에서 숨 막힐 듯 더하는 울음. 그러나 나 여기 살아있어. 보내는 내 타전 소리가 누구의 마음 하나 울릴 수 있을까. 누구의 가슴 위로 실려갈 수 있을까. 지금은 내 밑대가 하늘을 찌르는 시절. 그 소리 거치고 맑은 가을 하늘이 어린 풀숲 위에 내려와 뒤척이고 계단을 타고 이 땅 밑까지